안녕하십니까. 실전 창업 역량 강화 기초 교육을 강의할 김성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실전 창업 역량 강화 기초 교육을 시작하면서 창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PPT에서 보면 IT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과거에 비해 창업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희망자의 두려움을 최소화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창업 시장의 특성은 경박 단소 이 3S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과거와 지금의 어떤 창업 환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정보를 얻는 것이 그 자체가 어려웠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거에는 일부 대기업이나 기존 사업에게 뭐 대기업이나 기존 사업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자본과 네트워크가 있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T 기반 정보화 사회로 우리가 오늘날 진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검색 몇 번만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이 제품이 많은 사람들을 원할까? 그러한 어떤 시장 규모라든지 또 경쟁사 분석이라든지 또 소비자 후기, 뭐 리뷰, 그리고 마케팅 전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 이제 우리는 모르고 있고 어떤 기업은 알고 있다든지 소비자와 이런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정보의 비대칭이 어떻습니까?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것을 검색 몇 번만 하면. 그래서 이제 창업을 몰라서 못하는 시대는 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IT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우리가 좀 창업의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라고 보면 여기에 창업 시장의 특성이라고 해서 경박 단소, 3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뭐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 여기서 먼저 경박 단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경박 단소는 우리가 한자 그대로를 푼다면 뭡니까? 가벼울 경, 그다음에 여기 얇을 박이죠. 그다음에 짧을 단, 작을 소예요. 그러면 가볍고 얇고 짧고 작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무겁고 큰 어떤 공장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 또는 노트북만 가지고도 우리가 사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제품들조차도 우리가 매우 작고 얇고 휴대하기 편리하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중장대 사업에서 아이디어와 속도가 중요한 구조로 바뀐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3S 구조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스템 서비스 이제 경쟁력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에서 나온다. 그래서 코드나 플랫폼, 그다음에 데이터, 고객 경험. 그래서 창업은 얼마나 크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민첩하고 고객 중심적이냐는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할 것들은 이러한 경박 단소.
그래서 어떻게 경박 단소 구조로 우리가 사고해야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준비보다 어떻게 보면 빠른 실행과 수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창업 로드맵입니다. 이 창업 로드맵은 창업을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방법이나 수행 과정 등을 미리 생각해서 일정한 형식이나 양식의 형태로 표현하는 단계 목록이나 도표 및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로드맵은 뭐 지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어디든 잘 찾아가죠. 이런 지금 로드맵을 통해서요. 그래서 창업 로드맵은 예방 창업자가 성공 창업이라는 목적지를 설정하고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즐겁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창업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창업 내비게이터이다. 그래서 창업 희망자들이 보다 쉽게 창업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창업 경로를 제공하는 창업 내비게이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창업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업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창업을 생각하고 있을 때 실수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아이디어는 우리가 있어요. 아, 이걸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부터 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구조화하는 것들이 잘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창업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창업 로드맵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드맵이라는 게 단순한 계획표가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순서를 정하고 그것을 구조화하고 또 가시화한 실행 지도를 말하는 게 이 창업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 창업이라는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즐겁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리하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창업 로드맵 역시 성공 창업이라는 목적지를 설정하고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즐겁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창업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창업 내비게이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업을 막연한 열정으로 시작하면 어떤 실패 확률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단계 없이 막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불안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떤 그 단계를 딱 구분을 해서 잘 구조화시킨다면 어떻겠습니까? 새롭게 시작은 하지만 그만큼의 우리가 걱정하는 불안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불안에 막 떠는 것보다는 이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그런 모르는 것을 보이는 단계로 바꾸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공 창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목적지를 갈 수 있는 창업 내비게이션이 이 창업 로드맵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헤매고 돌아가고 시간 비용이 증가하는 것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로드맵의 핵심 기능은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방향 제시 그리고 단계 안내 그리고 전략 수립의 기준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희망자가 보다 쉽게 시장 분석을 할 수 있고 뒤에서 우리가 분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 사업 모델 설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건데요.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이 창업 로드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창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아이디어만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성공한 창업을 위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창업 로드맵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면 창업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창업 경영 전략은요, 각각의 창업가 및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경영 자원을 최적의 상태로 배분해서 경쟁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공 기업으로 남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영 전략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전략이 있는데요. 기업 전략은 기업 또는 기업 그룹 차원의 전략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업 전략은 전략 사업 단위의 운영 전략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능 전략은요, 전략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영 전략의 세 가지 요소에서 기업 전략, 그리고 사업 전략, 직능 전략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우리가 창업 경영 전략을 왜 수립하는가? 이 창업 경영 전략의 수립의 이점으로 보면 창업 환경의 외부 여건을 분석해서 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회 요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창업 경영 전략 수립을 하면, 그리고 창업 환경의 내부 여건을 분석해서 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회 요인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내부 능력의 강점을 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환경의 내외부 여건의 분석 과정을 통해서 경쟁사와 자사의 시장 내 위치를 발견할 수 있고요. 예비 창업자가 진입을 희망하는 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또 소비자의 욕구를 발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점으로 보면 예비 창업자가 차별화할 수 있는 가치가 시장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창업 희망자의 자산 운영 계획의 적정 규모와 투자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업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창업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창업 동기인데요. 창업 동기의 설정은 창업에 임하는 예비 창업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다짐이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업 동기의 설정은 이제 내가 뭔가 창업을 하고 그 창업에 대한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명확히 한 이 창업 동기를 가지고 창업 목표 달성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창업 동기의 설정은 창업 진행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인 순서로 계획돼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창업을 왜 하는가? 내가 이 창업을 하는 동기가 무언가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을 제대로 설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창업 목표를 달성하는 게 보다 더 확실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창업 동기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창업 상명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창업 상명문은 뭐 변하지 않는 창업자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 있고,
또 시장 중심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또 조직의 목적과 미래의 비전을 서술할 수 있다. 그래서 사무영문의 바람직한 특성으로는 명확한 가치 제공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이어야 되겠죠. 명확한 가치 제공은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창업 사명문으로는 좀 좋지 않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 영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문으로 인해서 종업원의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적 역량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명문의 바람직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사명문 하면 삼성이 먼저 떠올랐는데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요. 사업, 보국, 그리고 인재제일, 합리주의라는 기존의 가치관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이념을 다시 정립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환경 변화의 적응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1987년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새 회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인재, 기술, 인류공헌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세 가지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라는 경영 이념을 새롭게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삼성의 존재 이유이자 삼성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현대인데요. 현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현대자동차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고객을 위한 혁신이라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과업으로 글로벌 지향, 그리고 인간 존중, 문화 창조, 기술 혁신, 그리고 고객 감동을 현대자동차가 실현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자동차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친환경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고객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는 자동차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LG인데요. LG그룹의 비전은요. 1등 기업으로 가는 길 LG웨이. 그래서 고객을 만나는 가장 바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LG 임직원의 사고 및 행동의 기반으로서 경영 이념인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와 인간 존중의 경영을 LG 행동 방식인 정도 경영으로 실천함으로써 LG의 비전인 1등 LG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창업 사명문, 그래서 대기업의 그러한 어떤 그 경영 이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려면은 창업 정보를 탐색해야 되겠죠.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은 어떤 걸 하면 좋은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창업 환경 속에 있는 다양한 어떤 정보를 우리가 획득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창업 정보의 탐색이란 예비 창업자가 창업 환경에 속해 있는 다양한 정보의 획득을 촉구하도록 동기가 부여된 행동을 창업 정보의 탐색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비 창업자가 창업에 필요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최적의 정보를 찾기 위한 활동이 창업 정보의 탐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창업 정보는 왜 탐색해야 되냐? 그 목적은 뭔가? 자, 창업 준비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기회 요인이 또 뭔지,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핵심 요인과 또 상호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창업 정보 탐색 활동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창업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또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의 처리 방안 및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이 창업 정보들을 탐색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창업 정보 탐색의 목적으로는 창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구명하기 위해 창업 정보 탐색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러한 창업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의 원천들은 뭘까?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서울시 창업지원센터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많습니다. 그죠? 그러한 이 정보의 원천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 탐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소비 트렌드 분석 뭐 2026년도의 소비 트렌드는 어떨까? 이러한 소비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또 입지 선정 및 상권 분석도 창업 정보 수집 분야 및 그러한 것들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창업 법규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또 창업 교육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창업 교육을 듣지 않고 한다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을 더 어렵게 또 힘들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창업 자금 대출은 또 어떻게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를 검색해서 또 이러한 데서 우리가 그 여러 뭐 벤처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뭐 예비 창업자들이 그러한 체계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또 운영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센터들을 잘 검색해서 또 우리가 찾아가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창업 박람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창업 박람회를 그냥 구경하듯이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뭐가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가면 요즘 이제 소비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다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또 거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창업 성공 사례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저렇게 창업을 하면 성공할 수가 있구나 하는 우리가 팁들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창업 정보 탐색에 필요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또 창업 전문 서적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업 전문 서적이라든지 또 우리가 신문 및 잡지 이런 뭐 그 잡지들은 나이스 매거진이라든지 뭐 찾아보면 또 많습니다. 또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또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하고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창업 교육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이 창업 정보를 받아들일 수도 있게 찾을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컨설팅 기업들도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이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창업 박람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창업 정보의 적합성 검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업 아이템의 종류로는 유망업종도 있을 수 있고 유행업종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양업종 그다음에 유망업종과 관련된 정보 수집에는 또 예지력을 기반으로 창업 아이템을 또 선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쟁 우위에 따른 창업 정보의 적합성을 보면요. 우리가 경쟁 우위는 뭡니까? 고객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사가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뭔가 이 창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타 경쟁사에 비해서는 내가 자신이 있다는 그들보다의 그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것을 경쟁 우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산업 내 경쟁 강도를 5가지 힘으로 설명하고 있는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Five Force 모델에는요, 첫 번째는 이 5가지의 어떤 산업 경쟁을 형성하는 5가지 요인인데, 그 첫 번째는 기존 경쟁자 간의 그 경쟁이겠죠. 여기에 보면 이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이 이제 그 첫 번째. 그럼 기존 경쟁자 간 경쟁에는 경쟁 기업 수도 있을 거고, 또 가격 경쟁의 강도도 있을 거고, 이제 또 차별화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정비 부담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신규 진입자의 위험이 있죠. 위험. 신규 진입자의 위험은 어떤 뭐 그 새로운 특허라든지 또 어떤 진입이 쉬울수록 이러한 것들이 더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있을 수 있는 게 대체 제품이나 서비스의 위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제품 서비스가 대체 가능한가? 그러한 이제 어떤 가격 대비 효용의 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의 협상력이 있겠죠. 그래서 구매자가 가격을 낮출 힘이 있는가, 또 대량 구매 여부라든지, 또 정보 보유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또 협상력이 있겠죠. 거기에 보면 원자재 플랫폼 의존도는 어떤 정도인지, 또 공급자 수의 제한점은 뭔가, 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보면은 산업의 경쟁을 형성하는 5가지 요인을 우리가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 모델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창업 전략은 경쟁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덜 치열한 또 구조를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미 레드오션인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커피를 판매하는 뭐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업할 때 우리가 이런 분위기의 카페를 여기에다가 하는 것이 과연 이 앞으로 이제 잘 될 수 있을지 보는 것도 여기에 산업의 경쟁을 형성하는 5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이 컴퓨터는 노트북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PC 데스크탑 시장에서 는 어땠습니까? 경쟁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력을 처음에는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이러한 것들처럼 뭔가 경쟁에서 우위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업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창업 기회 발견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경제적 트렌드라든지 또 사회적 트렌드 또 그다음에 기술의 진보라든지 정치적 조치와 규제의 변화 그리고 이제 틈새 시장이 이 창업 기회 발견의 구체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업 기회 발견 구체화에서 경제적 트렌드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상황뿐만 아니라 또 피해야 될 상황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은 자유재량에 의해서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 제품을 구입합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뭐 있었던 코로나
코비드 시국도 있었고요.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떤 경기가 나쁠 때는 어떻습니까? 향후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쁠 것이라 판단하고 또 지출하기를 꺼려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소비자의 지출을 절약할 수 있는 아이템 속에서 사업 기회가 또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트렌드입니다. 이 사회적 트렌드는 이 사회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사업 기회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겠죠. 요즘엔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또 뭐 맞벌이 가족, 지금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고령화 사회, 그러한 것들이 또 변화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또 반려동물의 증가가 또 다른 사회적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또 창출할 수 있다. 다음은 이제 기술의 진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술의 진보는 어떤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서 기회를 창출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정보 분석 기업가 가트너는 매년 말에 그 다음 해에 전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들을 10대 전략 기술이라는 타이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2016년 10대 전략 기술을 발표했는데 가트너가 그동안 발표한 10대 전략 기술들이 매년 다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도 어떤 기술이 시대를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발표 내용에 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집중해야 할 기술을 선정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적 트렌드, 사회적 트렌드, 그래서 그러한 것들 가지고 또 이 기술의 진보까지. 자, 그다음으로는 그 정치적 조치와 규제의 변화가 또 이 창업 기회 발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기업, 개별 그리고 정부 유관기관이 법을 준수함으로써 예비 창업자 및 사업가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의약품 등에 사용하는 포장재가 어린이 보호 포장으로 법규가 제정되면서 많은 포장재들이 어린이 보호 포장 규정에 맞게 변경되어야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 포장이라는 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상황 변화 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글로벌 정치적 불안과 테러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안전 관련 비즈니스가 또 부각되기도 한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러한 정치적 조치와 규제의 변화는 매우 창업기회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게 틈새 시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이 틈새 시장을 어떻게 잘 발견하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포화 시장에서도 항상 뭐는 있다? 틈새는 있다. 그래서 그러한 포화 시장 안에도 블루오션이 있다. 틈새 시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틈새 시장을 발견하는 것도 사업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이 어린이 보호 포장이라든지 이런 포장재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틈새, 뭐 24시간 오픈된 헬스장의 부재. 그럼 이제 헬스장도 24시간이 되는 곳이 있으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직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난감이 부족하다. 그럼 이제 교육 향상 장난감 상점이라든지 그게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보드 게임들, 전략적 보드 게임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이제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패스트 레스토랑과 훌륭한 음식 제공 레스토랑의 분리가 된다든지, 그리고 빠르고 훌륭한 음식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만드는 거라든지. 자, 여기에는 이제 결과에 따른 어떤 사업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이즈의 옷가게가 부족하다. 그래서 옷 사이즈를 줄이고 늘릴 수 있는 패션 상점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기회 발견의 구체화로 본다면 경제적 트렌드, 사회적 트렌드, 기술의 진보가 있고, 여기서 잠깐 이 PPT에 가 한 번 더 나왔네요. 자, 우리가 이제 창업 환경을 분석해야 한다. 이제 창업 환경의 분석의 이유에는 뭐가 있냐면요. 기업의 외부 여건을 살핌으로써 어떤 기회가 있는가. 그래서 기업의 내부 여건을 살핌으로써는 또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내부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창업 환경을 분석하면 기업 문화 등의 관점에서 기업의 내부 가치를 살핌으로써 어떤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관점에서 외부 가치를 살핌으로써 어떤 또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지가 이 창업 환경에 분석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업 환경 분석을 또 필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소비 환경 분석을 한다. 소비 환경 분석에는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를 주도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고, 기업의 내부 환경 분석은 기업의 조직 구조라든지 기업 문화, 또 내부 자원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은 기업의 외부 환경 분석으로 경쟁자가 있는지, 공급자, 소비자 등의 산업 환경 분석과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환경 등의 기업 환경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표로 본다면 창업 환경 분석에는 소비 환경 분석, 경쟁사 분석, 경쟁사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자사 환경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소비 시장 동향은 소비의 양극화와 모방적 소비, 그리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소비의 양극화는 요즘 우리가 이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어떤 소비 심리의 위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뭐 매스컴에서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막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한편에서는 소비 심리의 위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소비의 양극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소비의 양극화는 최근의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소비 시장을 주도해 오면서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소비 환경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의 패턴이 양분화되는 현상으로 소득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됨으로써 소득 계층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시장 경기의 침체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될수록 소비 형태에 따른 시장의 양분화 현상은 더욱 명확하게 구별되고, 또 명품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와 저가품을 지향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 소비 시장의 동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방적 소비가 있는데, 이 모방적 소비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불안한 시장 환경의 조성과 어떤 여러 가지 외국의 미국발 금융위기,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위기, 그래서 여러 환율, 증권, 이러한 시장들의 불안정,
그러한 것들로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장 환경으로 인해서 소비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침체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의 생산 활동에 미치게 된 부정적인 영향은 실업률의 급증과 또 취업난으로 이어지면서 소득이 향상된 상위 계층의 소비자보다 소득이 대폭 줄어든 소비 계층의 비율이 급증하는 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소득 감축 계층에는 실속 소비, 알뜰 소비, 절약 소비 등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갖고 있는 상위 계층의 소비자들에 의한 명품 소비는 또 소비 심리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시장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함께 명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 의해 명품 소비를 모방한 새로운 소비 문화가 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품 소비는요,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물의 역할을 한다고 1899년 미국의 사회학자 베블런의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상층 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지각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제 들어가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상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자기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뭐 명품 소비를 한다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제 이 저소득층 사람들의 어떤 모방적 소비를 또 이 소비 시장의 동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메스티지인데요. 소비 시장에는 항상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 즉 유행을 선도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메스티지 트렌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메스티지는 대중과 명품을 조합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명품의 대중화 현상을 의미하고 중산층의 소득이 향상되면서 값이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명품을 소비하는 경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의 소비 성향이 이렇게 소비 시장의 동향이 소비의 양극화와 모방적 소비 그리고 또 메스티지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비자 변화인데요. 소비자는 욕구가 변화가 되고 또 소비자의 그러함으로 해서 소비자의 행동이 또 변화가 되면서 또 소비자 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 욕구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소비자 욕구는 소비자의 잠재 의식 속에 있는 본원적인 욕구, 1차 욕구, 니즈.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욕구인 2차 욕구, want. 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의 근간은 소비자 욕구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 시장 환경에서 볼 수 있었듯이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통한 기업 간의 차별화가 어렵게 되면서 소비자는 욕구의 인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업 활동에서 찾기보다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것,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하게 변화가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변화된 소비자의 욕구는요, 바로 구매로 가죠. 그 구매가 어떤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소비 행동의 변화, 구매력에서 소비자 가치의 변화는 뭘까요? 소비자 가치는 뭘까요? 소비자 가치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제공받게 될 편익에 대한 기대치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내가 이것을 지불하고 내가 얼마나 이 기대치를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것들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대량 생산이지만 그 대량 생산의 맞춤형,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나 또 그러한 것들을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 변화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비 창업자나 자사 환경 분석을 한번 볼 건데요. 미시적 환경 분석이 있습니다. 미시적 환경 분석은 어떤 내부 환경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시적 환경 분석에는요, 내부 환경과 과업 환경, 그리고 통제 환경이 있습니다. 자, 내부 환경은요, 마케팅 계획 수립 시 최고 경영층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여러 부서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내부 환경이죠, 그게. 그리고 과업 환경 같은 경우는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관, 그리고 납품업자, 유통기업, 고객시장 등을 고려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통제 환경은 과업 환경에 미치는 모든 기관 그리고 경쟁업자라든지 공증 또 정부 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을 미시적 환경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시적 환경 분석에는요, 인구 통계학적 환경이라든지 경제적 환경, 그리고 자연적 환경, 또 기술적 환경, 정치적 환경, 문화적 환경을 거시적 환경 분석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 그 거시 환경에는 산업 환경의 경제, 기술, 사회, 정치가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 환경 분석 도구에서는 밸류 체인, 가치 사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가치 사슬 분석에는요, 자사의 전략적 단위 활동을 구분해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원가 발생의 원점과 차별적 원천 분석을 하는 것을 가치 사슬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밸류 체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치사슬은 마이클 포터 교수가 맥킨지의 비즈니스 시스템의 개념을 정교한 분석 툴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자원 활동은 어떻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 활동이 구매 물류라든지 제조, 출하 물류, 판매 마케팅 서비스 그렇게 해서 어떤 마진을 이렇게까지를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이라고 하고 그 가치 사슬 분석에 대한 이 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기업 환경 분석 도구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는 게 수압 분석입니다. 수압 분석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알프리 험프가 고안해낸 기업의 내 외부 환경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수압 분석은 이 스트렝스 강점, 그리고 위크니스 약점, 오퍼튜니티 기회, 그리고 스트레디스 위협의 머리 글자를 모아서 만든 단어로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스트레트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것을 우리는 스왓이라고 하고요. 이 스왓에 네 가지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S, W, OT 해서 이렇게 네 가지 표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SO 전략, ST 전략, 그리고 WO 전략, WT 전략으로 우리가 네 가지 전략을 그 수업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가지고 분석한 것의 네 가지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O 전략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이고요. ST 전략은 시장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강점을 또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WO 전략은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이고, WT 전략은 시장의 위험을 회피하고 또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또 약점을 또 보완해서 위협을 피하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비 창업자는 그럼 왜 환경을 분석해야 하는가? 예비 창업자의 계속 이런 어떤 분석이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시작할 때 많은 것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예비 창업자 환경 분석에는 예비 창업자의 환경 분석을 통한 의사 결정과 의사 결정 과정이 창업의 방향과 적합성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그리고 한정된 창업 시장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 미시적 관점에서의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비 창업자의 환경 분석의 고려 사항으로는 시장 규모는 어떤가, 측정 가능성 있는가, 접근 가능성 있나, 시장 경쟁력, 그리고 직무 만족도, 사전 경험이 있나, 창업 자본의 조달은 어떻게 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되고요. 이러한 것을 예비 창업자 환경 분석의 고려 사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업 실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창업의 3요소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창업 자본이고요. 두 번째는 창업 아이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이 있습니다. 자, 돈이 창업 자본일 거고요. 그다음 아이디어와 이제 우리가 entrepreneurship이라고 해서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금 조달, 창업 자금이 어떻게 조달이 되는가? 자금 조달의 원칙은 굉장히 이제 창업 자금이 없으면 안 되겠죠. 중요하겠죠. 그래서 창업에 필요한 정확한 소유 자금의 예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금이라든지 운행될 운전 자금, 예비비, 시설 자금이라든지 운영 자금, 예비비도 꼭 있어야 되겠죠. 또 창업에 필요한 소유 자금의 조달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자기 자본과 또 타인 자본을 보게 되고요. 또 소유 자금의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율이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요? 7대3 정도. 이 반대면 어떻겠습니까? 매우 불안하겠죠. 타인 자본을 7 정도를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뭐 또 이제 갚아야 될 것들이라든지 또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편하다. 그래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율은 7대3이 바람직하다. 또 출구 전략의 수립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주변 환경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 환경이라든지 또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창업 자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 예비비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데서 어떻게 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획 수립에 꼭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창업 실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첫 번째 창업 작업, 그 다음에 창업 아이디어. 창업 아이디어 선택을 위한 원칙으로는 유망 업종과 유행 업종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유행 업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최근 유행 업종 생각하니까 탕후루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됐었죠. 근데 지금 없어요. 탕후루 하는 집을 잘 못 보겠어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한 집 끌러는 아니고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망 업종과 유행 업종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틈새 시장.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틈새 시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창업자의 직무 만족도와 전문성 고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창업자가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좋겠죠. 근데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알면서 또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것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직무의 또 만족도도 높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 아이디어 선택을 위한 원칙에는 이렇게 유망 업종과 유행 업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또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창업자의 직무 만족도와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 여기에 내 아이디어가 이 반짝이는 내 아이디어가 상품이 된다 해서 물 만난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자, 틈새 시장 개척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자, 이 틈새 시장 개척 사례에서는 일본의 킹짐사의 디지털 기마개입니다. 어떤 고객의 미충족된 욕구에 발견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문구 등을 지급하는 일본의 킹짐이 출시한 디지털 기마개는 이러한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서 3개월 만에 1만 대 이상을 판매할 만큼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디지털 기마개는 기차의 주행음과 에어컨 송풍음 등 환경 소음을 약 90% 차단하는 반면 사람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고요. 경량의 컴팩트한 제품 특성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알칼리단 사형 건전지 한 개로 100시간 이상의 구동이 가능하며 1만 엔 전후에 비교적 비싼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및 이어폰에 비해 5,000엔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킨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틈새 시장 진입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창업 환경 및 소비자의 미충족된 욕구에 대한 철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격이 일단은 소비자 욕구에 맞아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소비자가 필요한 것들을 미충족된 욕구를 이 일본의 킹짐사의 디지털 기마개가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가 정신.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은 이 창업 실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무에서 유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라고 티몬스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전과 혁신. 그래서 무에서 유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도전과 혁신, 그리고 인적 에너지를 결집하며 사업을 창조하고 조직을 일으키는 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패한 CEO의 7가지 특성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장애물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그리고 과거 성공에 집착하는 편이다. 또 업계 장악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자신만이 만능 해결사인 줄 안다. 자신만의 의견을 고집한다. 그리고 언론 노출을 즐기고 본인과 회사를 동일시한다는 것이 실패한 CEO의 7가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창업 실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창업의 6화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 창업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비 창업가들이 창업 과정에서 빠져들기 쉬운 유혹으로는 유행업종의 선택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고 성공 신화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쉽고 또 체면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쉽다. 또 창업 전문가를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블루오션의 유혹에 빠져들기도 쉽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성장에 대한 조급함에 빠져들기 쉽고
안정성 추구에 대한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그래서 예비 창업가가 지녀야 할 핵심 역량은 결단력, 또 인내력, 리더십, 그리고 학습 능력, 집중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목표 고객이 그 후에 들어가겠죠. 자, 목표 고객의 세부화 방안이라고 해서 STP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P 전략의 그 첫 번째는 시장 세분화, 그 세그멘테이션, 그 두 번째는 시장 표적화, 타겟팅, 그 다음에 시장 위치와 포지셔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세분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목표 시장을 선정하게 되죠. 타겟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적당한 위치, 포지셔닝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요. 시장 세분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요.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접근 가능성 또 반응성 변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켓을 보면 동질적 집단과 동질적 집단, 동질적 집단, 이질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장 세분화는요.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접근 가능성, 반응성, 변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표적화입니다. 시장 표적화 단계 수립 방안에는 고객을 특성별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일단 세분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객을 특성별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이 타겟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 고객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고객을 분석해서 고객 집단을 선택해서 선별된 고객에 대한 집중화 방안 결정을 실행하는 것을 이 시장 표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표적화 결정 변수에는 마케팅 능력도 들어가고요. 핵심 역량이라든지 자원 조달이라든지 성장 가능성, 경쟁 강도, 또 시장 규모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위치화. 자, 포지셔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장 위치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 단계로는요. 첫 번째는 소비자 분석이고 경쟁 제품 분석, 그 다음에 경쟁 제품의 위치 분석입니다. 그리고 자사 제품의 위치화 개발입니다. 그리고 위치화를 확인하고 리포지셔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 위치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언제가 창업을 하면 좋을까? 창업 시기, when, 육하 원칙에서 창업 시기에 대한 이해 과정에는 창업 시기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충분한 준비를 하여서 창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업의 시기를 결정할 때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 입지가 어디에, where? 창업 입지와 상권은요. 좋은 입지 조건은 유동인구가 당연히 많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저층의 소규모 사무실 밀집 지역이라든지 다양한 편의시설이라든지 퇴근길 방향 위치 또 주차장 확보 가시정이 좋은 곳이라든지 대규모 아파트가 좋겠죠. 그러면 그의 반대로 나쁜 입지 조건은요. 상권 확대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든지 4차선 이상 도로 및 철길이라든지 고객의 흐름이 급속 진행되는 곳이라든지 또 가내공업 및 기술 위주 상권 그리고 업종 및 주인이 자주 바뀌는 곳 또 주변의 노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곳이라든지 또 진입 및 보행이 불편하고 지저분하다든지 막다른 골목이 있는 곳은 나쁜 입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을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자 고객 만족 유도 절차가 있고요. 고객의 규명이라든지 여기에는 고객 만족도 측정 그리고 제공물에 대한 차별화 시행 또 고객 반응의 측정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래도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고객의 만족을 시켰는지 알 수가 있겠죠. 또 고객 반응의 통제, 그리고 고객 관리 방안도 이 왓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에게 무엇을 파는지를 알려야 되고요. 고객이 원하는 것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을 화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또 고객에게 자사가 제공하는 제공물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객과의 피드백을 반드시 실시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how 방법, 경영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영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성장성이 있는가, 안정성이 있나, 또 수익성이 있는가. 이것을 이 경영 활동에서는 경영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이것을 창업하는가? 창업 이유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창업 이유는 생계 유지가 아무래도 많겠죠. 또 성공에 대한 열망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또 가업 승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전공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업 이유에 이제 퍼센테이지를 둔 걸 보면 생계 유지가 가장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성공에 대한 열망이 15%, 이제 생계 유지는 80%, 가업 승계는 2%, 또 전공 및 기타는 3%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은요, 우리 비즈니스는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을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를 창조하고 전파해서 어떻게 수익으로 변환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로는 폴티머스는 제품,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 청사진, 그 다음에 비즈니스 주체에 대한 효익 정의, 그리고 수익 창출이라고 하였고요. 마이클 라퍼는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 규명, 그 다음에 자금의 주요 흐름, 그 다음에 주요 효익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업과 협력사, 공급사, 고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자, 성공적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그다음 동일 산업군 내에서 블루 오션 아이템을 지향해야 한다. 표준화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매뉴얼화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성과 지향적이고 계량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 지향적이어야 한다. 또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의 설득과 이해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시장 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축 과정으로는요, 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과정으로는 대상 고객과 가치 제공, 그래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한 대상 고객 범위를 정하고요. 수익 모형의 설정에서 시장 분석을 통한 표적 시장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화 전략 수립에서는 파생 모델을 활용해서 사업화 전략 수립을 우리가 앞에서 한 수업 분석이라든지 또 다른 BCG 분석을 해서 사업화 전략 수립을 해야 하고요. 사업 운영의 범위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 운영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표로 보면 대상 고객과 가치 제공, 그리고 수익 모형의 설정을 한 뒤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운영의 범위와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조건에는요, 명확한
고객 가치 제한이 있어야 하고요. 수익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되고요. 모방 불가능성이 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 보면 이 명확한 고객 가치 제한 그리고 수익 메커니즘은 경쟁력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선순환 구조와 모방 불가능성은 지속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력과 지속성을 보유한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례를 한번 보면 자, 명확한 고객 가치의 제한 인도 타타그룹의 나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타타그룹의 나노는요. 그 타타그룹의 라탄 나발 회장은 비 오는 날 일가족 4명이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길바닥에 엎어져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저렴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중상층 이하 잠재 고객을 타깃으로 한 초저가 자동차 나노의 연구에 착수해서 33마력의 파워, 라디오, 파워핸들, 에어컨 제거, 한 개의 사이드미러 등 기본 기능만 제공하는 대신 가격은 $2,500라는 초저가를 지향하였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부품 수 감축이라든지 값싼 소재 활용 그리고 부품의 85%가 아웃소싱이라든지 납품업체 수가 60% 감축 등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의 업계 관행을 파괴하였고 모듈화 디자인으로 외부 조립업체도 주문을 받아 조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립 및 유통 방식에서도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낮은 원가 달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이 인도 타타그룹의 나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명확한 고객 가치 제안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수익 메커니즘 힐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힐티는 소형 전동 공구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90년 후반 공구 시장이 확대되자 고민에 빠진 게 이 힐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은 전동 공구를 일회용으로 여겨서 비가 오면 방치할 정도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고 힐티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주목해서 이것을 주목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공구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설회사에서 건설 현장에서는 제조업체와 달리 호환되지 않는 부품들이 많았고 이 부품들을 억지로 조립한 저가의 공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인지한 힐티는 고객들이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면 언제든지 손질이 잘 된 전동 공구 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임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힐티의 고객 가치 제한이 다음과 같다. 여러분이 건설에 신경 쓰는 동안에 우리는 안전하고 최신의 전동 공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즉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힐티 온라인과 함께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보세요라는 말이라든지 여기에는 기업과 고객의 고객 가치 전달 방식을 이제 서비스화, 묶음 분할, 그다음에 이제 수익 획득 메커니즘을 이제 판매 대금이라든지 뭐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힐티는 새로운 수익 메커니즘을 만들었고요. 새로운 메커니즘은 기존의 도구 판매에서 벗어나서 매월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선순환 구조 라이언 에어가 있습니다. 자, 이 라이언 에어는요. 저가 항공사예요. 그래서 이 저가 항공사의 라이언 에어는 대도시 주변 이급지 공항을 이용함으로써
공항 사용료를 내는 대신에 오히려 일정 금액을 받아 저가 모델을 강화해서 고객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실행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요금, 탑승 객수 증가가 되고 또 비행기 활용률 제고라든지 공급자 협상력 강화, 그리고 또 뭐 승객당 고정비 하락이라든지 원가 하락 및 더 낮은 요금으로 해서 이 고객 가치를 또 향상시킨 그렇게 해서 시장 경쟁력을 실행해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라이언 에어의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모방 불가능성에서 아마존 킨들입니다. 뭐 이제 우리가 아마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은 기존의 폭넓은 출판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또 향후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책과 IT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IT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합병해서 전자책 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킨들은 기기 제조 역량만을 보유한 전자업체가 모방하기 어려운 기술적 요인으로 어떤 독자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여기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모방 불가능성 사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계획서 작성입니다. 우리가 뭐 사업 계획서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창업 계획서의 작성에 의미가 뭐가 있을까? 자, 창업 계획서는 자신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고요. 자, 우리가 창업 계획서 작성 시 고려 사항입니다. 또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이 기반이 되어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 창업을 통해 창출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를 강조하고 부각시켜야 하고 제품 및 기술성 분석에 대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단순하면서 보편적인 내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 자금 조달 운영 계획은 정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 계획서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기회와 위험 요인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뭐 여기에 전문 용어 아니죠. 단순 보편적인 내용, 그리고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 그리고 창출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를 강조, 자신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돼야 하는 것이 창업 계획서 작성 시 고려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 계획서에 꼭 이것은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은 현재의 상황과 변화하자 희망하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수용할 잠재 고객의 파악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잠재 고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구매 동기 및 구매 확률, 그리고 시장 규모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고요. 경쟁자 규모 및 자사와의 차별성, 그 다음에 성과 달성을 위한 계량적 운영 방법, 창업 초기 구성원의 개인적인 자질 및 창업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또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홍보 전략,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 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전망도 들어가야 하고요. 여기는 재무 계획도 꼭 들어가야겠죠. 자, 다음은 그 창업 계획서 작성 및 절차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회사명 및 회사 위치죠. 그래서 회사명이라든지 브랜드명이라든지 웹사이트명이라든지 회사 및 점포의 위치, 그리고 대표 전화 및 긴급 연락처, 이게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대표자 소개 및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소개, 그리고 소유 구조 및 주주 명부라든지 면허, 상표권, 저작권, 특허라든지 또 법률적 형태, 합자회사인지, 한명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를 필히 작성 방법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은 발전 과정 및 미래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회사 연역이 들어가야 되고요. 창업 동기 및 타당성이라든지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제품 및 서비스 소개입니다. 아이템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제품 수명 주기라든지 또 이 제품의 차별성, 또 선점성, 희소성, 독창성, 가격성, 품질성이 이 창업 계획서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은 산업 동향입니다. 시장 상황이라든지 시장 변화 예측이라든지 경쟁자의 동향, 또 잠재 고객의 욕구 및 변화 요인 파악, 그리고 성장 저해 요인, 기회와 위험 요인 등도 다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수합 분석이 여기에 가장 좀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투자 및 자금 현황입니다. 거기에는 간략한 현재의 재무 현황과 투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그리고 수익 성장 구조까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시설 자금이라든지 운전 자금. 그럼 여기에는 이제 조달 계획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소유 자금은 이만한데 나의 자본과 본권 차입근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적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일정 및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을 작성하고 실현 가능한 일정을 수립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을 대신에 너무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딱 보았을 때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너무 장기적이거나 너무 이렇게 이제 뭐 금액적으로 너무 크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런 실행 단계에 막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현 가능한 그런 일정 수립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보는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구나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실전 창업 역량 강화 기초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